자, 그다음 이제 27쪽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 여기 이제 무게중심 정의였었고, 세 중선의 교점. 자, 중선이라는 것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이제 중점하고 연결한 선. 자, 요걸 이제 중선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보통 약자로 보통 G라고 쓰고 중력에서 따르고. 자, 뭐 성질은 뭐 유명하지. 2대1 그 네 군데는 거 다 2대1 뭐 이렇게 네 군데는 거 이제 그게 성질이 되시겠고. 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그 좌표 구하는 거 이제 공식 배우지. 뭐 공식 자체는 간단한데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시면은, 자, 중점은 이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좌표 이제 유도를 해보면은, 자, 선분 AM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 이제 무게중심이지. 자, 선분 AM의 2대1 내분점.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유도할 수가 있겠는데, 내분점이거든. 자, 요거 이제 mn 그대로 보셔서, 자, 공식이 자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되지. 3분의. 자, 3분의 이렇게 되고, 자, x좌표부터 해보면은, 자, 1 곱하기 점 A의 x 좌표지. 그래서 1 곱하기 x1. 자, 플러스 2 곱하기 점 m의 x 좌표. 그러니까 점 m의 x 좌표가 2분의 x2 플러스 x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점 A의 y 좌표, 2 곱하기 점 M의 y 좌표, 2분의 y2 플러스 y3.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약분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되게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제 구해보니까,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랑 같더라. 이게 이제 무게중심 좌표가 되더라. 자, 유형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28쪽에 13번 문제 한번 해보면은, 자,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자, A가 1,5, B가 6,1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가 5,5일 때, 자,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문제지. 그냥 공식만 쓰면 바로 나오는 문제네. 자, C점을 모르니까 x, y라고 잡고, 자, ABC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니까, 자, 3분의 하고 x좌표 다 더하시면 7 플러스 x. 자, 요게 이제 5랑 같으셔야 되겠고. 자, 3분의, 자, y좌표끼리 다 더하시면은 6 플러스 y지. 요것도 이제 5랑 같아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5에서 7 빼서 이제 x가 8이고, 15에서 6 빼서 y가 9고. 자, 그래서 뭐 정답은 8,9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개념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자, 어떤 삼각형이 있었는데, 삼각형의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 이제 DF라는 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자, 세 점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결과부터 이제 말을 하고서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새롭게 자, 만든 그 내분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요게 이제 일치하는 자, 요런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 m 대 n이고 여기도 뭐 m 대 n이고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이제 내분하고 있는 세 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제 구해 보시면은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이제 일치를 하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자,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한번 증명해보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x 좌표로만 해봅시다. x 좌표. 자, 점 DF의 x 좌표를 한번 표현해볼게. 자, dx 좌표.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시고. 자, 그지? 그 다음에 2가 자, 2는 BC를 m 대 n으로 mx3 더하기 nx2 자, 이렇게 F는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1 더하기 nx3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단 x좌표만 살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 셋을 다 더해서 이제 3으로 나누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셋을 다 더하시면은 m 플러스 n분의 하고 mx2 nx1 mx3 nx2 mx1 nx3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더하시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분수 처리하시면 이제 3 곱하기 m 플러스 n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m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x2, x3, x1 이렇게 똑같이 다 걸리고 n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x1, x2, x3 이렇게 이제 다 걸리고 있거든. 써보면 n에 대해서도 x2 더하기 x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분자를 공통인수 어떻게 돼? 그 x1, x2, x3로 이제 묶어서 쓰면은 m 플러스 n 하고 x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시면서 위아래 이제 m 플러스 n이 이제 약분이 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랑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래. 알겠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더 심플하지?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원래 삼각형의 세 변을 동일한 비율로 내분한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서로 일치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서 거기 확인 체크 43번을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확인 체크 43번 보시면, 자, 삼각형 ABC를 구성하는 세 선분의 이제 중점의 좌표들이 나와 있지. 마이너스 4,5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6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 말이고,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A점, B점, C점을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자, 중점이라는 거는 1대1 내분점이지. 그러니까 세 선분을 동일 비율로 내분하고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얘네 셋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면 그게 그대로 답이 된다 그 뜻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x좌표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0, 0이네. y좌표끼리 다 더하시면 9.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0,3이다. 이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은 이제 저 29페이지 관련 내용인데 바로 뭐 설명하면, 자, 어떤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자, 삼각형의 각 꼭지점하고 이제 어떤 점키하고 이제 연결한 세 선분을 제곱한 것들의 합,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이라고 하는 저 값이, 자, 이 값이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점피가 뭐냐? 이거 결론 쓰고 이것도 바로 이제 설명하면. 결론은 그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이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에서 최소가 돼. 자, 그래서 이제 사연이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증명 한번 해보면은, 자, A점, B점, C점을 저렇게 이제 좌표를 잡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P가 이제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자, 점P는 이제 x, y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자, 선분들의 제곱의 합 저거를 식을 그대로 써볼 거야. 자, 이게 어차피 x든 y든 해보면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알아서 x좌표만 한번 해볼게, x좌표. 자, 그래서 자, 선분 AP의 제곱은 x좌표끼리 뺄쓰는 거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BP의 제곱. 그다음에 CP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y는 지금 생략하고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야. y는 그냥 생략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x제곱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와서 3x제곱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1x, 마이너스 2 x2x, 마이너스 2 x3x 이렇게 나와서 묶어서 쓰면, 자, 요렇게 이제 묶이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가 아니라 최소가 되게 하는 점 x좌표를 알고 싶은 거거든. 아니,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를 이렇게 몇 개 써봤을 때, 이차 함수 몇 개 써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서로 이제 다른 함수지만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x좌표가 1인 점에서 최소라는 거는 똑같아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2차항, 1차항에서 그냥 바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뒤에 붙는 상수항은 영향이 없어. 뒤에 상수항은 결과적으로 영향이 없지.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에는 2차항, 1차항에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상수항은 굳이 정리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써야지 이제 완전 제곱이 이렇게 딱 맞느냐라고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자, 요렇게 들어가야지 맞더라. 요런 얘기야. 요렇게 들어간다 맞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 무게 중심에서 저 식의 값이 줄다. 그런 얘기.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 나와 있고, 자, 해당하는 삼각형 ABC와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하고 최소가 되는 순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2번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사실 뭐 1번과 2번의 답이 일치한다는 거는 사실 이미 미리 증명해서 지금 다 알고 있고, 무게중심에서 일단 그래가지고 뭐 FM대로 풀어보자. 일단 자, x, y라고 잡아서 자, AP제곱, 자, P에서 A 빼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하시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 그다음에 BP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CP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FM대로 하려니까 좀 번거로워. 하여튼 뭐 우리는 뭐 증명 다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 자, 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그래서 바로 구해버립시다. 이렇게. 자, x좌표끼리 다 더하시면은 12네. 12. 그걸 3으로 나눠서 4. 자, y좌표끼리 다 더하면 지금 9네. 9 나오니까 3. 일단 4,3에서 지금 최소야. 4,3. 자, 그래가지고 자, 최소값, 자, 요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 요 식에서 x에다가 4, y에다가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x에다 4 집어넣어서 36, 3 집어넣어서 16, 4 집어넣어서 4, 3 집어넣어서 16, 4 집어넣어서 16이고, 아 얘는 0이네. 그러니까 요거죠. 그래서 52, 56, 88. 그래서 이제 최소값이 88 이렇게. 알겠지? 니네들 그거 들어봤어? 저 7월달 일본 대지진설. 네? 일본 대지진설 몰라? 어떨까나? 예전에 그거. 아니 올해 7월달에 일어난다고. 잘 모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저 예언인데 그게 이제 오늘인데 뭐 별일 없는 오늘이. 일본은 뭐 지진이 나긴 했는데 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 자,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시면. 자, 47번. 자, 두 점 A, B에 대하여서 자, 선분 AB를 K 대 1-K로 자, 내분하는 점이 2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 자, 앞에서 뭐 예제에서 몇 번 해본 거랑 비슷한 거지? 자, 요거 그대로 이제 MN 이렇게 이제 보셔서 K 1-K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내분점 이제 구해보시면, 자, n 플러스 n분의 자 1분의니까 안 쓰셔도 되겠고, 자, x좌표서부터, 자, k 곱하기 점 b x좌표,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1-k 곱하기 점 a x좌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k 곱하기 점 b의 y좌표, 1-k 곱하기 점 a의 y좌표. 자, 요거 이제 정리하면 요게 지금 내분점이지.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5k 플러스 1, 자, y좌표가 2k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이제 내분점 표현했고, 자, 그래서 이사분면 위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자, 2k 마이너스 3은 플러스. 자, 이렇게. 그래서 넘기고 나누고 해서 k가
5분의 1보다 크다. 자, 넘기고 나누면 K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제 공통 범위가 되겠고, 공통 범위. 아니, 그 수직선 좀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5분의 1보다 3분의 1이 크지? 3분의 1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이 문제는 저거만 쓰면 틀려, 저거만 쓰면. 왜 틀릴까? 1보다 작다. 어디서? 저기 내 문제.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까 m대n으로 내분한다,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값들은 무조건 양수값을 유지를 해야 돼, 양수. 그래서 양수를 유지를 해야 돼서 여기서 k하고 1-k가 양수다라는 범위도 이제 따져주셔야 돼. 저거 이제 빠뜨려서 틀리기가 되게 쉬워. 저 깜빡하고 빠뜨려가지고 이것만 써가지고 틀려요. 자, 그래서 이제 k도 0보다 커야 되고 1-k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 보시면은 자, 0에서 1 사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의 이제 공통 범위. 그래서 공통 범위다 보니까 정확한 답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된다. 다음 주에 장난하는 게 더 뜬다 볼까? 35도까지. 35도, 34도 뭐 그래. 다음 주에 저도 뜬다. 우리 너도 일기에 무기를 받는 거야. 자, 그다음에 스텝 2 봅시다. 스텝 2 52번 봅시다. 자, 선분 AB가 있는데, 자, 선분 AB의 중점을 M1. 자, 그 다음에 AM1의 중점을 M2, AM2의 중점을 M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한다고 했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을 때 M10이라고 하는 점은 선분 AB를 1대 K로 내분하는 점이다. 자, K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인데, 자,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해보지 뭐. 그냥 저기 처음 길이를 심플하게 1이라고 한번 가정해서 잡아보시면 이렇게. 그냥 뭐 전체 이제 길이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 자, 1이라고 가정하고, 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은, 자, 정중앙이 이제 M1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A에서부터 M1까지 길이를 재면은 절반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자, 이렇게 되겠고, 2분의 1. 자, 문제에서 AM1의 절반을 M2라고 했지, M2. 그래서 AM2를 구해보시면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이지. 절반대로 2분의 1이죠. 이러시면 되죠, 이러시면. 자, AM2의 절반을 M3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AM3는 방금 했던 거 4분의 1의 절반,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거지. 그런 과정.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M10이라는 점, A에서부터 M10까지 요거 거리를 한번 구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겠네. 요거 이제 좀 불칙성 찾았으니까 자, 2분의 1 제곱, 세제곱 이렇게 가니까 10이니까 2분의 1의 10제곱인 거지. 2의 10제곱, 루비 얼마? 네? 2의 10제곱. 제곱이요? 여기 유명한, 여기 보세요. 그래요? 몇이지? 승마 얼마? 2024. 아닌데 2천 아닌데? 2000 아니야? 그거 1024. 1024다, 1024. 외우시고. 일단 잠깐만, 외우시고. 알겠지? 자, 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뭐 여기가 이제 M10이라고 했을 때 요게 간격이 2분의 1의 10승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이제 전체를 1로 잡았으니까 나머지 간격이 1 빼기 2분의 1의 10승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M10 그러니까 M10이라고 하는 점이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지금 얘네 숫자 2개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2분의 1의 10제곱은 아까 했듯이 1024분의 1이고, 자, 요거는 1에서 1024분의 1을 뺐으니까 1024분의 1023이지. 이렇게 이제 길이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것을 1대 몇으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1024배 해주면 되니까, 자, 1대 1023으로 고칠 수가 있어서, 자, 정답이 1023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3번에 보면은 519상 기출 문제. 자,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있고, 자, 두 교점을 P점, Q점, 자, 이렇게 이제 자 말을 했고, 자, 이차함수하고 저기 직선하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저기서 이제 두 점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 좌표가 1이래.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 좌표가 1이다. 자, 이게 다네. 자, 요걸 토대로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게 문제고. 자, 일단 상황이 2차 함수하고 직선 나오고 교점 나오고 하니까 이러면은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연립방정식으로 만드는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겠지. 자, 교점의 x 좌표는 연립방정식.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자, 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자, x제곱 빼기 2x가 3x 플러스 k랑 같다. 요 방정식. 안쪽으로 넘겨서.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을 뭐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이제 잡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P점 x 좌표가 알파, Q점 x 좌표가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알파랑 베타에 관한 식을 두 개를 이끌어낼 수 있어. 일단 내분점의 좌표가 1이다라는 단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거 근과 계수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단서가 이제 두 개가 나오네. 자, 먼저 이제 내분점 공식부터 써보면은 1대2 내분. 그래서 이제 3분의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알파고 1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지. 그게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만 쓰면은 또 바로 나오지. 두 분의 합이 이제 55.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쓰니까 뭐 바로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점의 이제 x 좌표를 다 구했고, 자,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하는 것인데, 자, k 값 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충분하지. 자, 뭐 알파 가지고서 풀어보시면은 교점이니까 2차 함수와 직선에 대입한 값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거지. 자, 2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 플러스 4니까 8이고, 1차 직선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 그래서 같아야 되니까 넘겨서, 자, 정답이 14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한번 저기 밑에 56번도 좀 비슷한 계열의 문제라서 이것도 많이 흡사하거든. 자, 56번 한번 해봅시다. 56번. 연습 문제 56번.
자, 57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두 점 루트 2, 루트 3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세 점 ABC가 지금 있네. A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 B는 3분의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 C는 4분의 루트 2 플러스 3 루트 3.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 이 세 점을 수직선 위에다가 이제 나타낼 때 위치가 왼쪽인 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저 계산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ABC 형태를 보시면은 다 셋 다 내분점 공식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알 수가 있어. 내분점. 내분점 공식에 해당한다. 일단 A는 뭐 너무 쉽지. A는 그냥 중점이지 중점. 거기서 이제 2로 나눴기 때문에 정 가운데 이제 찍힌다고 볼 수가 있겠고 A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 같은 경우는 밑에 분모인 3을 요거를 이제 1 더하기 2 요렇게 끊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그 저기 내분점 공식을 쓴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끊어서 지금 보시면은 선분 PQ에 1대2 내분점 공식을 적용을 한 그런 셈이지. 그지? 1 플러스 2분의 했고 이제 1 곱하기 Q 했고 2 곱하기 P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대2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더 가까운 점이니까 뭐 한 요 정도쯤 찍히겠지, 기가. 이렇게 찍히겠고. 자, C점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위쪽에 개수를 보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B점 같은 경우도 루트 2 앞쪽에 2, 루트 3 앞쪽에 1, 2, 1 이렇게 보고 여기 눈치를 채듯이 이것도 여기 루트 2 앞쪽에 1하고 여기 루트 3 앞쪽에 3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4를 여기 이제 3 더하기 1로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선분 PQ의 3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지. 3대 1 내분점. 아이고, 잠깐만 써. 여기 엉덩 왜 여기다 찍었어? 잠시 혼동했잖아. 이쪽 아니지. 자, 3등분해서 왼편에 가까우니까 B가 이쪽에서 되니까 이렇게 되셔도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3대 1 내분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당연히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3대 1 이렇게 이제 끊으셔야 되니까 뭐 이런 따위로 찍히겠죠, 이런 따위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답이지.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자, B, A, C 이렇게 되는 거지. B, A, C. 자, 지금 그 똑같은 페이지 59번이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하고 관련된 문제가 지금 실려 있는 거라서 요것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여기 각 A의 A의 외곽이 여기가 이제 외곽인데 요 각에 이제 2등분선 쭉 해가지고 여기 연장선하고 연결된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거 휘었어. 그러니까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야. 이제 여기 외곽의 2등분선 여기 BC의 연장선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관계식이 어떻게 성립했으면 이렇게 성립했어.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성립해. 그리고 AB 대 AC는 BD 대 CD 이런 내용 됐어. 자, 59번. 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 자,
이거 점 한번 찍어서 한번 그려보면은 자 0,0, 0,6 그다음에 4,3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고 자 여기에서 각 A의 외곽의 2등 분선 그러니까 이게 O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요게 이제 외곽인데 요게 이제 외곽의 2등 분선 2등 분선하고 자 그 다음에 OB의 연장선 하고의 교점을 D라고 하겠다 지금 요런 그림이 됐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요 D점에 지금 좌표를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한 거 지금 요 개념대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AO 대 AB는 OD 대 B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지금 비교해서 좀 안에 깔리시나? 다시 비교해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이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AO는 자 간단하네. 자 둘이 그냥 나란하니까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끼리 차이가 그대로 거리라서 6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B는 뭐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셔가지고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의 루트 자 5네 자 6대 5네 6대 5 자 그래서 자, 그림은 좀 엉터리인데 자, 이렇게가 6이고 이렇게가 5라는 거니까 이게 1이고 이게 5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B라는 점은 선분 OD의 1대5 내분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대5 내분점. 점 B는 선분 OD의 1대5 내분점이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B는 4,3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1대5 내분점, 자, 공식, 자, 쓰시면은 이제 6분의 이렇게 되지? 6분의. 자, X좌표서부터, 자, 1 곱하기 점 D의 X좌표 A지. 그 다음에 0이니까 그냥 A면 끝이구나. 6분의 A네. 야, 요것도 그냥 0이랑 곱하니까, 요것도 그냥 6분의 B겠네. 네, 요렇게 끝났네, 이렇게. 자, 그래서 6분의 A가 4니까 자, A가 24가 되겠고 6분의 B가 3이니까 B는 18이 되셔서 자, 그래서 이제 A 빼기 B가 이제 6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 요거 할 때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 요거 다시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외곽의 이등분선하고. 자, 좀 쉬었다가. 직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기본 용어 몇 개부터 기억하면은 자 먼저 이제 기울기 자, 기울기라는 것의 정의 자, x 값의 변화량 분의 자, y 값의 변화량 자, 요게 이제 기울기 정의가 됐었고 그래서 뭐 직선상에 이렇게 이제 두 점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가지고 요만큼이 x값 변화량이고 요만큼이 이제 y값 변화량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값 변화량 x2-x1이고 y값 변화량 y2 빼기 y1이라서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 이제 식이 되는 거지.
대신에 이제 방향은 이제 빼는 방향은 일관성 있게 빼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x축하고 이제 사이에 각이 이제 주어졌을 때,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서 양의 방향,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양의 방향. 그러니까 반식의 방향을 양의 방향이고, 뭐 식의 방향을 음의 방향 뭐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래서 일단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각의 탄젠트 값도 이제 기울기가 되게 돼 있었지. 자, 탄젠트 값도 기울기 역할을 했었지. 자, 탄젠트가 이제 밑변분의 높이였기 때문에 x값 변하는 분은 y값 변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니까. 뭐 기울기. 자, 그다음 이제 x절편하고 y절편 있지. 구하는 방법은 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x절편은 이제 y에다가 0 대입해서 구했었지.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해서 구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뜻을 이제 풀어서 쓰면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x절편 정확한 뜻이고. y절편 y축과 교점의 y좌표.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걷는데 여기가 뭐 a, 0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0,2가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여기 a라는 값이 이제 x축과 교점의 x좌표지. 그래서 x절편을 a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요즘에 이제 y축과 교점의 y좌표 b. 그래서 b를 이제 y절편. 자,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얘기야. 뭐 여기 이제 기본 용어였었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면은 초반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자, 4가지 상황이 나와. 자, 4가지. 자,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하고 y절편을 할 때. 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다라고 하시면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지. 자, 뭐 우리 저 중학교 때도 다 배웠지만 x 앞에 개수를 기울기라고 배웠지. 기울기. 그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뒤에 거 n 떨어지니까 y절편. 요 뒤에 게 y절편.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쓰면 그냥 심플하게 끝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야.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여기가 x1, y1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들 간의 관계식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자, 그래서 자, 직선 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점들이 있지. 그래서 임의의 점 x, y라고 잡아서 그래서 이 x, y 간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x, y 간의 관계식.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기울기 가지고서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 x값 변화량 x 빼기 x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y 값의 변화량 y 빼기 y1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이제 기울기 정의인데 여기 기울기가 m이라고 알고 있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m이랑 이렇게 분모 곱해서 y 빼기 y1은 기울기 바로하고 x 빼기 x1.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생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자, y 빼기 y 좌표는 자, 기울기 괄호하고 x 빼기 x 좌표. 자,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지나가는 두 점을 할 때, 자, 지나가는 두 점을 할 때는 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둘로 이제 나뉘는데, 지나가는 두 점의 x 좌표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같을 수도 있겠고, 뭐 대부분은 다르겠지. 이렇게 이제 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자, 지나가는 두 점의 x좌표가 같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숫자로 그냥 한번 이해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점이 1,1하고 1,2야. 자, 1,1, 1,2. 자, 이렇게 지나가는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지나가는 두 점의 x좌표가 1로 똑같아. 그랬을 때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선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고, 자, 이 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점들의 x좌표가 전부 다 1이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을 x는 1, 자,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x좌표가 같을 때는 뭐 x는 x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직선의 방정식이. 자, 그다음에 다를 때는 요거 2번 틀에 맞춰서 쓰면 돼. 2번 틀에 맞춰서 이제 그대로 쓰시고, 자, 지금은 두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기울기를 직접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x 좌표끼리 뺄셈한 거 분의 y 좌표끼리 뺄셈한 것으로 자, 직접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울기만 이렇게 이제 바꿔서 작성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x절편하고 y절편을 할 때. 자, 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x절편의 a라는 것은 정확하게 a, 0을 뜻하고 y절편의 b라는 것은 0, b를 뜻하지. 자, 그래서 얘는 별거 그냥 바로 쓰면 이렇게 돼.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 자, 요렇게 쓰면 자동으로 완성해.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넣으면 딱 맞아. 지금 a, 0 여기 a하고 0 집어넣으면 딱 1 돼 지금. 그다음에 0하고 b 집어넣어도 1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자, 그리고 이제 네 가지의 공통점을 굳이 말을 하자면은 네 가지 모두 적어도 직선이 지나가는 최소한 한 개의 점은 압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야. 네 가지가. 바꿔서 말하면은 지나가는 점을 한 개도 모른다. 그러면은 못 구하는 거지. 직선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37쪽으로 가서. 자, 지금 쓴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자, 1번 자, 마이너스 4,2하고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진 케이스가 되겠지. 자, 먼저 이제 중점부터 구하면은 그냥 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x좌표 합이 2니까 나눠서 1, y좌표 합이 10이니까 나눠서 5. 그래서 1,5네. 그래서 1,5를 지나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지. 자, 그래서 자, 지나가는 한 점 기울기를 아니까 저기 2번 요 틀에 맞춰서 쓰면 돼. 자, 그래서 써보시면은 자,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자, 기울기의 괄호하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이렇게. 그래서 뭐 정리만 하면 되지.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8. 자,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A하고 B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얘네들을 이은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하고 (5,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지나가는 두 점을 알려주는 케이스가 되겠네. 지나가는 두 점 3대2 내분점부터 구해야 돼서
자, x좌표부터 자, 3 곱하기 b x좌표 3위는 6.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저명이 x좌표 2칠 24. y좌표 자, 3 곱하기 전기의 y좌표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2 곱하기 저명의 y좌표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5분의 20이니까 4고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자,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그래서 한마디로 5,2하고 4, 마이너스 6. 자,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고 이번에. 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두 점 주어진 케이스고 여기 기울기를 먼저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지, 기울기. 자, x좌표끼리 자 왼쪽에서 오른쪽 빼시면은 자 x좌표끼리 뺄셈한 거 분의 y좌표끼리 뺄셈. 자, 그래서 기울기가 8이 나와요, 8. 자, 그 다음서부터는 방금 한 거 2번 틀에 맞춰서 하면 돼.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을 알 때처럼. 자, 여기에서 쓰는 지나가는 한 점은 이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다 맞게 나와. 그래서 이제 5,1로 하시면은 자, y 빼기 y 좌표는 자, 기울기 괄호하고 x 빼기 x 좌표. 자, 요거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0에 2 넘어가니까 자, 마이너스 38. 자, 이렇게. 자, 한번 밑에 65번 해보실까? 65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울기 알려주는 정보가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가. 탄젠트 60도 얼마지? 탄젠트 45도가 이하고 루트 3 탄젠트 60도 루트 3. 이건 이제 집어넣은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기울기는 그리고 요 식을 그러니까 y로 정리해서 y만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눠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배웠잖아요. x좌표 요 개수가 기울기라고 그러잖아. 네. 그럼 이게 루트 3이 되니까 a가 나오잖아. 아, 그럼 a 나오면 넣어서 이제 b 두고. 이거 있어. 자, 이거 맞아?
하여튼 뭐 이걸로도 답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랑 지금 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얘처럼 똑같이 한쪽으로 다 넘기면 y만 넘겨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보시면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요거 전부 다. 그래서 곱해서 이제 2루트 4 풀었어요. 그거예요. 자, 넘겨서 필수 3번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하고 4, b가 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바로 완성하면 되겠지. 저 4번 내용이야. 절편 두 개 할 때 형태야. 자, 그래서 x 절편분의 x 자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 자 이렇게 쓰면은 직선의 방정식 그냥 끝이야. 요게 그냥 해당 직선의 방정식 끝이고. 자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요 두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를 이제 대입해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6분의 a y에다 마이너스를 들어서 플러스 2분의 1은 1 이렇게. 그래서 빼가지고 6분의 A가 2분의 1이니까 자 A는 3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 자 4, B 4 집어넣고 B 집어넣고 자 6분에서 3분의 2지 그래서 넘어가면 3분의 1 그래서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2배 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러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곱해서 자 마이너스 2 끝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세 점의 좌표를 주어주고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있게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기울기 이용하는 문제지. 이렇게 이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자, 요런 상황이라서 A, B를 가지고 하든 AC로 하든 BC로 하든 기울기 값이 다 똑같다 이제 그거. 그래서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A, B로 기울기 먼저 써보면은 A점에서 B점 빼는 식으로 해보면 자, 3 빼기 1분의 이렇게 되지? 2분의 그 다음에 Y좌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 플러스 A 이렇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BC 가지고 해볼까? 그래서 B에서 C를 빼시면 1 빼기 A분의 그 다음에 Y좌표 빼야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이제 같습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저분하네. 자, 이게 좀 마이너스가 많아서 지저분해서 위아래 부호로 동시에 바꿀게. 그래서 위에는 이제 a 플러스 5가 되고 밑에는 이제 a 마이너스 1로 바꾸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 곱해서 이제 같다 이렇게 성립하게 돼 있지. 그래서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2a 더하기 10이다. 자, 요거 이제 2차 방정식 보시면 되겠네. 플러스 a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2에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제 양수를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정답은 이제 4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9페이지는 뭐 굉장히 뭐 상식적인 내용인데 자, A점이 마이너스 2,4 자, B점이 마이너스 1,2 자, C점이 3,4 자, 이렇게 이제 셋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막 디테일하게 맞춰서 안 그려도 돼. 그냥 막 그려도 돼. 어차피 다 풀게 돼 있어. 그냥 막 그리시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A점을 지나면서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상식적인 거지. 자, BC의 점 가운데 중점을 지나가게 관통을 해야, 자, 그래야지 이제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한 점 A를 이미 아니까 여기 BC의 중점만 구하시면 되겠네. 자, BC의 중점만. 자,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자, 그래서 중점의 X좌표 1, 중점의 Y좌표 3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나가는 두 점을 아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이 됐네. 자, 그래서 A에서 저 중점 M을 빼가지고 기울기 구해주시면 X좌표끼리 뺄셈 한 거 분의 Y좌표끼리 뺄셈.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자, 그리고 이제 1,3을 가지고 세보시면은, 자, Y 빼기 Y좌표는 자, 기울기 자, 괄호하고 X 빼기 X좌표 이거지. 요거 정리해서 플러스 3분의 1에 넘어가서 3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야, 한번 73번 해보실까? 73번. 73. 어떻게 되셨어? 왜? 어떻게 벌써? 아니에요? 이게 4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고 B랑 D 지난다 해서 기울기 구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네. 2등분을 하는 선이 반드시 BD를 지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 네. 이 선을 안 재고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넓이를 2등분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냥 그거야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지. 네. 여기를 관통하면은 항상 넓이가 2등분 될 거야. 네. 그거야. 그러니까 고점만 지나가면 돼. 그래서 아. 대입해서 그냥 갖다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느 점을 지나야 되겠어? 직사각형이 어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어디 한 군데만 반드시 지나가기만 하면 넓이가 2등분 되는데. 그러니까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교점. 그냥 거기만 이제 몇 컴마 몇인지 찾아서 얘가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지. 그래서 K고. 여기 밑에 숫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구할 수가 있고. 에이? 아니구나. 내 모습이라.
자, 6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자,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그래, 일반형.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요렇게 쓰는 형태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쓰는 거를 뭐 표준형 뭐 그냥 그렇게 뭐 명칭에 그냥 그렇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만약에 일반형으로 나오면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뭐 그리게 되겠고. 자,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해당 직선에 대해서 자, 각각의 조건이 나와 있지. 그래서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제 문제네. 자, 그래서 1번. 자, 뭐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뭐 C가 양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C의 부호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이제 C가 양수면 그러면 A도 양수, B도 양수고, C가 음수면은 뭐 다 음수해야 되네. 아, 여기 왜 이렇게 써?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네.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dy 남겨놓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b로 나눠서, 자,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이제 고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 이런 거 이제 부호 판단하면 되겠지. 부호. 자, 그래서 일단은 a하고 b는 어차피 지금 보니까 따져보니까 a, b, c가 부호가 다 똑같네. 그래서 a하고 b가 부호가 똑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얘도 똑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기울기가 그러니까 우하향 하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다. y축과 이제 마이너스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요런 따위로 그려지겠지, 요런 따위로. 자, 그래서 2, 3, 4, 4분면 요로 되겠지. 자, 그지? 아니, 2번은 생략할게. 다 비슷한 거니까. 저 3번에 보면. 자, 3번은 독특하게 이제 b가 0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b가 0이니까 ax 플러스 c는 0 요식이 되겠네. 그래서 넘기고 나누고 해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이제 넣으시겠고. 자, x는으로 시작하는 직선은 y축과 평행한 선이 되게 되겠지. y축과 평행한. 자, ac의 곱이 양수다. 그러니까 a분의 c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지, 음수. 그래서 음수점이면서 이렇게 y축과 평행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2, 4분면, 3, 4분면 지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저기는 뭐게 질문.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는, 자, 지금 저 방정식에 k가 섞여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한 항등식 개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 항등식 개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거지. 그래서 이제 k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는 게 저 기본 작업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은 쭉 전개를 하시면은, 자, 전개하고, 자, k가 안 들어가는 것은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고, 자, k가 들어가는 것 마이너스 k까지 묶어볼까?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정리되네. 자, 그래서 k 값과 상관없이 항상 성립이다. 자, 항등식 개념. 여기 두 군데 동시에 0되는 점인 거지. 두 군데 동시에 0되는 점. 2x 빼기 y 빼기 5는 0이고, 얘가 0이니까 x가 3y랑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 3y 집어넣으시면 6y 빼기 y라서 5y 빼기 5가 0이니까 y가 1 나오네. y가 1이니까 x가 3. 그래서 3,1인 거지. 3,1. 자, 42쪽. 자, 42쪽까지만 하고 마칠게. 자, 42쪽.
자, 여기 빨간색으로 냈으니까 중요한 유형이지.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둘이서가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래. 자,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한번 그려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얘는 뭐 온전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쉽게 그릴 수 있지. 자, x절편 2, y절편 2네. 그러니까 0,2, 2,0 지나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생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섞여 있는 직선이 나오면은 방금 전에 푸른 문제처럼 그 미지수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지나는 점부터 찾는 게 1단계야, 먼저야. 그래서 m에 대해서 묶어주시면 돼. 여기 mx하고 m 이렇게 있어서 mx 플러스 1이고, 그다음에 m 안 묶인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m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은 여기 동시에 이제 0 되는 점이라서, 자, 그래서 m 값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1. 자, 그래서 요쯤에 찍히겠네. 자, 요즘에 이제 찍히게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요 직선은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지. m 값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돼.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m 값이 아무리 변해도 요 점은 반드시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 보면서 생각을 하면 돼. 요 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그래서 움직여 보면서 1사분면에서 이제 만나는 범위를 잡아야 되니까 기준점이 여기 절편 두 개가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지날 때 하고 요렇게 지날 때 요 사이에 해당하는 범위가 이제 정답이 되겠지.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m이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 역할을 해. 기울기. 그러니까 요때의 기울기랑 요때의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 자, 그래서 먼저 요 기울기는 여기 마이너스 1,1하고 2,0을 지나는 기울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요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요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1,1하고 0,2를 지날 때의 기울기야. 그래서 이제 계산하니까 요건 지금 기울기가 1인데 1.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겠어? 요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 크면서 요 기울기보다는 이제 작은. 그러니까 요 범위 안으로 들어갔으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지나갈 때도 답인데 지나가는 거는 답이 아니지. 여기 축은 4분면에 속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등호는 빼주셔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숙제. 그저 우리 RPM 해봤지만은 그 저기 단어 끝나면은 뒤에 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지. 요거는 당분간은 생략하고 이거 학기 중에 나중에 모아서 학기 중에 따로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따로 하고.
네.